저 이런 차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에 대한 우리 매매 전략이 되게 쉬워요. 이런 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 100일선은 좀 애매하고 200일선 이런 거. 우량한 기업이나 뭐 과거부터 이게 좋다 얘기가 나왔던 기업들 있잖아. 요런 자리를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하는 자리거든요. 왜냐, 여기를 지지한다 그러면 지지를 확인하고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으나, 그냥 내가 여기서 바텀피싱 느낌으로 이렇게 주식을 접근하실 때 1번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1번 전제 조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여의도에서 레포트도 나오고 그 성장성도 있고, 그러고는 그 섹터도 여전히 그 주도 섹터여야 되고, 말 그대로 이게 오를 가능성이,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요거부터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고 뭐 의료 로봇 관련돼서 하고 있고 대주주도 우량한 데다가 뭐 실적도 계속해서 뭐 잘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우량주라는 그런 그 어찌 보면 물류도 괜찮은 종목, 물류도 괜찮은 종목,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급락 가능성이 낮은 애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급락 가능성이 낮은 애들. 테마주는 요런 차트에서 바로 마이너스 15%씩 터질 수 있거든. 테마주는 그러면 우리가 배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급락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라인, 요런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변동성도 좀 적고 우량주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기간 매수 매도도 막 꾸준하고, 요런 애들은 볼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평선 바로 위에서 요게 이렇게 보라색 선을 지지하고 녹색 선 5일선 위로 올라가고 이 빨간색 11선 위로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서 뭐 이번에 BGF처럼 갑자기 여기서 뚠뚠뚠뚠 이러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요 LX 세미콘 이런 것처럼 영원히 고통받는 LX 세미콘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내려왔다가 이게 300일선인가? 300주선인가? 얘들 보시면 요 아직까지 역사상 저점은 안 깨고 있어요. 예. 역사상은 아니지. LX로 1로 바뀌고 난 뒤에 저점, 저 라인 안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 7만원 초반대면은 유효해. 근데 여전히 뭐 바닥에 뭐 깔려있는 상황이고, 이런 애들 보시면은 이게 여전히 뭐 배당 기준, 뭐 실적 기준, 아니면은 이런 뭐 사업 기준으로 이런 거 놓고 보실 때 이런 자리 오면은 이게 전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평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런 데서 한번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률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매매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내가 매수 포인트로 잡았을 때 이평선을 타고 돌리면은 그럼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보면은 요 22평선 요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더라도 5% 7%가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으쌰으쌰하고 뚫고 올라가면은 그러면 꽤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그만큼 모멘텀이 좋은 종목에서 급락 가능성이 낮은 기업, 이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기업의 그 상황도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요런 상황에서 이런 급락 가능성이 낮은 애들을 저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그럼 이런 거는 쉽게 파실 이유가 없는 거지. 바닥 잡았네, 반등하네, 좀 더 길게 보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5일선을 뚫니, 11선을 뚫니, 21선을 뚫었니, 이제 가는 거니가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뭔가 전략을 잘 짜시면은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쑥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저 위에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애들을 이제 트레이드 하시다가 신고가 쓴 애들이 한 방에 뭐 10%씩 무너질 때 뇌동매매 터지고 뭐 지난 뭐 3개월 동안 번수익 날리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오히려 매수를 줄이니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고가만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좀 밀려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컨퍼런스를 가든 아니면은 뭐 많이 뭐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이나 뭐 최근에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를 150%에 샀대. 남들이 안 볼 때. 혹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가지고, 그리고는 그 횡보하는 횡보디아라고 욕먹던 그 상황에서 다른 빅테크들 다 날아가고 엔비디아만 안 가던 그 상황에서 거기서 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올라가는 구간 동안 본인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더 불타고 콜옵션 사가지고 레버리지 태우고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600%를 먹은 거야. 근데 이것도 분명히 유효한 전략에서, 제가 하이닉스도 말씀을 드렸던 그 하이닉스도 1년 반 전에 작년 초에 말씀드린 그게 그거잖아. 빠져가지고 걔네들이 어디 200주선 맞고 100월선 맞은 상태에서 여기서는 더 빠지기 어렵다. 그리고 거기서 돌리는 걸 보시면 크게 올라가는 게 많거든요. 시클리컬도 마찬가지고 중성주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봉도 주봉도 월봉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시기열을 길게 뭐 2, 3년씩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막 3배, 4배씩 수익률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주봉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선, 241선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 게, 정말 우량한 기업이, 그러니까 개박살 안 날 기업이 저기까지 시장의 소외로 수급으로 밀리면은 이런 데를 지켜보고 이런 데를 노리는, 어찌 보면 이제 인베스트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런 데서 전략을 짜는 거지. 사보자. 뚫리면 손절하고, 손절을 되게 짧게 잡을 수 있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손절을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손절을 작게 해야 된다. 잃을 땐 작게, 벌 땐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자리잖아. 그리고 이런 종목을 200일선에서 외국인이 산다 그러면은 그럼 거기가 락바텀이 대락률이 매우 높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뭐 특히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고용이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런 자리들을 잘 보시고 여기에서 이게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뭔가 내가 분할 매수하다가 5일선 위로 올라타고 10일선 위로 올라타는 걸 봐. 그때는 비중을 늘리셔도 되지. 21선 위로 올라타는 걸 봐. 그럼 비중을 많이 늘리셔도 되지. 손절 라인은 여기니까. 그러니까 락바텀을 잡기 위해서 잘 보셔야 되는 라인이 요런 라인인 겁니다. 60주선, 50주선, 100주선, 201선 이런 거.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좀 찾기 위한 노력 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잘 찾으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어찌 보면은 투자해서 적게 읽고 꾸준히 벌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절 라인은 확실히 요런 데가 아무리 이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손절 라인은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5,000원 뚫리면 손절하겠다라고 딱 접근해서 탑앤로스 걸어놓고 자동 손절 걸어놓고 그러고는 분할 매수하시면 되지. 요런 애들은 그게 어찌 보면은 이 동네에서 살아남는 그런 전략이라고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정해놨는데 손절 음봉 뜨다가 날아가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는데 보통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제도 그 주덕형이 와서 얘기해줬는데 요새는 알고리즘 때문에 하루 이틀 더 뺐다가 돌려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봉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아니면은 그 주봉 오봉도 같이 보시고 15,000 밑에서 손절을 했는데 15,000 돌려 손절했는데 다시 15,000원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15,000원 위로 올라오면은 거기서 다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요런 데서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 손절했다고 안 보는 게 아니고 손절해도 갈 것 같은데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면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했다 익절했다라고 종목을 안 보시면 안 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말씀드린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물론 이런 손절 라인은 무조건 100% 손절하는 게 맞아요. 들어갔다가 한 주든 10주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손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봐야지. 하루 이틀 뒤에 돌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인베스팅과 트레이딩을 같이 엮어서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하잖아.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만 볼 게 아니다. 수급만 볼 게 아니다. 차트도 봐야 된다. 그걸 다 봐야 결론이 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급락 가능성이 없는 애들,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내가 이게 그 기업 분석을 잘 하면은 이게 조지면 크게 조질 종목인지 아니면 이 정도면 내가 공부해봐도 되는 종목인지 그게 구분이 서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간등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런 것도 이제 뭐 사는 섹터 시황이랑 다 보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주식이. 난 안 뚫릴 줄 알고 사는데 바로 뚫려버리고 막. 그러니 이제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요 투자 전략이 결국에는 완성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본인의 투자 습관이 완성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은 어느 순간 감이 와요. 여기선 사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선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감이 온다고. 이런 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시더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시면은 요런 라인 있죠. 200주선 이런 거. 내가 저때 왜 안 샀지? 이렇게 된다니까. 200주선 말고 100주선만 봐도 되겠다. 저런 디테일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수익률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네. 이렇게 100주선 이런 거 있잖아 이런데 이렇게 빠졌을 때도 이런 데서 이거 올라간다고 이런 거. 근데 이게 섹터가 같이 가는 경우도 많고요. 과거 사례 놓고 봤을 때 제가 막 100주, 막 50주, 막 200주 이런 거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 다 왔을 때 애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얘는 그래도 지금 모아도 된다 하면은 저런 데서 모아. 이런 데서 모은 애들이 나중에 되면은 크게 돌아온다니까. 이런 애들 크게 돌아 이런 애들이. 그래서 뭐 과거에 세븐 스플릿이니 뭐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떠있는 애들보다 조져있는 애들을 반등 가능성을 보면서 접근하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스윙 투자가 됐든 분할 매도로 접근하면은 충분히 돈 벌 수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 이게 그럼 이평선 당한 거 없는데 이럴 수 있는데 이거 100일선 돌려보고 200일선 돌려보고 주선, 월선 다 돌려보면은 다들 포인트가 나와요. 다들 포인트가.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주식 단타 치든 장기 투자하든 뭐 스윙 투자하든 이거 뭐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 저 밑에서 나 샀다 하는 종목들 보시면 다 이런 데 걸려있거든. 이럴 때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 본인이 이제 뭐 익숙한 종목, 공부 많이 한 종목들이 그런 차트에 걸리면은 계속 이제 뭐 추세 관찰하다가 그런 데서 태워서 돈 벌면은 그게 어찌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차트 분석과 짧은 손절 대응 방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